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5년간 피부 증상과 내장 질환의 연결고리를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려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렵다고 하면 그냥 건조해서 그렇겠거니 아니면 비누가 안 맞아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건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으로 보낼 때도 있고 붓기로 보낼 때도 있는데 가려움이라는 방식으로 보낼 때도 있어요. 특히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 피부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생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이 몸 아래쪽으로 쌓이면서 정강이와 발목 부위가 가렵습니다. 그리고 폐나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신경이 자극되면서 등 상부, 특히 날개뼈 사이가 가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가려움 3부위입니다. 이 세 곳은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꼭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3부위 중 한 곳이라도 가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챕터 2.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68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너무 가렵다는 거예요. 특히 밤만 되면 미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언제부터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한 석 달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로션도 바르고 보습제도 바르셨대요. 근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제가 바로 검사를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서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가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박영수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가려움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가려움 신호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단순한 건조증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을 전문 용어로는 담즙 정체성 소양증이라고 부르는데 간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훨씬 더 심해진다면, 그리고 긁으면 긁을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는 느낌이 든다면, 또 피부 표면이 아니라 마치 안쪽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가려움이라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여야 할 독소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특히 손과 발의 말초 신경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한국의 간 질환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간경화 초기 환자의 약 40%가 이런 손발 가려움을 먼저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48세 김도현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6달 동안 손발이 가려웠지만 그냥 건조한 계절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간경화 말기였던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냥 가려움이 아니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만약 손발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까지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든지,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해서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변한다든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등, 상부, 특히 날개뼈 사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위는 폐와 심장, 그리고 척추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실제로 가려움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조기 폐 질환을 발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원인 모를 등 상부 가려움을 호소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흉부 질환과 연관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45세 송지민님이라는 분은 등에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러 곳을 다녀보셨대요. 그런데 어디서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제가 흉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렸고, 검사 결과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특히 이런 패턴의 가려움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운동하고 나서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면 심장 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가려움이 더 심하다면 폐 쪽 문제일 수 있고요. 하루 종일 계속 가렵다면 종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이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신호는 바로 정강이에서 발목까지 양쪽이 동시에 가려운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죠. 그런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지지 못한 요독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특히 다리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투석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다리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가 붓는다든지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든지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난다든지 원인 모를 피로감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났던 35세 한수진님이라는 분은 정강이 가려움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겨우 20%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빨리 대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 생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위험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3주 규칙입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달씩 참다가 오시는데 그러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3주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3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세 곳 규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부위, 그러니까 손바닥과 발바닥, 등, 상부, 정강이와 발목 이 세 곳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 세 부위는 다른 부위와는 다릅니다. 몸속 중요한 장기들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세 번째는 세 가지 검사 규칙입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 이 세 가지만 받으셔도 치명적인 질환의 90%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검사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실천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62세 최영민님이라는 분은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는데 손바닥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루에 10분이라도 맨발로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안에서라도 좋고 날씨가 좋으면 잔디밭이나 흙길에서 걸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특히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반사구들이 있어요. 이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으면 해당 장기들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가려움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수면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꼭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고 회복됩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간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요. 그러면 점점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조명도 어둡게 하시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술과 커피, 그리고 매운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양을 조절하시라는 겁니다. 술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커피는 과하게 마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매운 음식도 자주 드시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히 즐기되 과하지 않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시고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고 호흡도 함께 의식하면서 걸으면 더 좋아요. 걷기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걷는 건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아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기검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8세 이명호님이라는 분은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을 발견하셨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만 개선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피부 보습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보습제 사용은 오히려 피부 본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적당히 사용하되 만약 보습제를 바르는데도 가려움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보습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보습제를 바른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가려워진다면 이건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홉 번째로 가족력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위험도가 높을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건강 관리를 하시고 정기검진도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전적 요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계절별로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함 때문에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단순 건조증과 내부 문제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보습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가려움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땀띠와 내부 문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땀띠는 주로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생기지만 내부 문제로 인한 가려움은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11번째로 샤워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시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샤워하시고 샤워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때를 너무 세게 미는 것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12번째로 옷도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실크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시는 게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속옷은 꼭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너무 꽉 끼는 옷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히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13번째로 손톱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렵다고 긁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고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손톱을 짧게 자르시고 가렵더라도 긁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거나 차갑게 해서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얼음을 수건에 싸서 가려운 부위에 대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완화됩니다. 14번째로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품들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많아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15번째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독소를 증가시켜서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폐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에도 아주 나쁩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71세 정수철님이라는 분은 50년 흡연자였는데 등 상부 가려움으로 검사받고 나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6개월 후에 가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그냥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세요. 건조해서 그렇겠거니, 계절 때문이겠거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우리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다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등 상부, 특히 날개뼈 사이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폐나 심장 쪽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정강이에서 발목까지 양쪽이 가렵다면 신장 기능을 반드시 검사해 봐야 합니다. 이 세 부위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예요. 만약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고, 폐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그냥 가려움이라고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 병을 발견하셨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시는 거예요. 특히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66세 윤태식 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2년 동안 손발 가려움을 참으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고요. 그런데 결국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족들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가려움을 무시하지 말 걸 그랬다고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2세 박순자님이라는 분은 등 상부 가려움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의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꾸준히 관리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 기울이신다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시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부위 중 한 곳이라도 가렵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이 세 가지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받는 게 무섭거나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방법들,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0분 맨발 걷기, 밤 11시 전에 자기, 술과 커피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일찍 자보고 모레는 맨발로 걸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빠뜨리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3달을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고요. 6개월을 하시면 그게 완전히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빨리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했다가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오늘 이 영상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 가기를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아니면 무섭다는 이유로 병원 가는 걸 미루세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검사받고 안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큰 병으로 고생하는 게 나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검사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로 알아보는 건강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변 색깔만 봐도 우리 몸의 상태를 정말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아침에 화장실 가실 때 소변 색깔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특히 탈수 상태나 간 기능, 신장 기능을 소변 색깔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이 영상을 보여드리시거나 내용을 설명해 드리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건강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지금 이 세 부위 중 어느 곳이 가려우신지 아니면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건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